자, 그래가지고 지금 아까까지 했던 거는 자기장이 뭔지 자기장 조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방향이랑 세기가 제일 중요했다. 방향은 나침반의 n극 기준으로 볼 거고, 세기는 자기력선 자속의 밀도로 이제 볼 거다. 자기력선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간다, n에서 나와서 s로 들어간다를 통해 가지고 방향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요,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은, 자, 전기를 흘렸을 때 주변에 나침반이 막 변한대. 그 말은 뭐냐면은, 자, 나침반이 변한다는 거는 주변에 자석이 있는 것처럼 뭔가가 생겨났다는 건데요. 이거를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요, 전기가 흘렀을 때, 전기가 흐를 때 주변에 자석처럼 생긴다가 아니라 주변에 자기장이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좀 더 멋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은 형성이 되느냐, 왜 형성이 되느냐는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 이건 그냥 너무 당연한, 그 고등학교에서 다루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내용이라 가지고 왜 이게 생겨났는지를 안 하고요. 형성이 됐어. 자기장이 형성이 됐어. 근데 자기장에서 뭐가 중요하다고? 색이랑 방향이 중요하다 했어요. 그래서 그 색이랑 방향만 구분을 할 수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래서 좀 매우 단순한 것들부터 하나하나씩 조금 더 다뤄보면서 어려운 문제를 다뤄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첫 번째는 뭐냐면은 직선 도선이야. 자, 직선 도선이 형성하는 자기장. 자, 도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전기가 통하는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전선이에요, 전선. 그냥 쉽게 생각하면. 자, 직선이니까 이런 식으로 똑바로 선이 있겠고요. 자, 이제 여기에 내가 전기를 흘려줄게. 전기가 흐른다는 거는 이쪽으로 내가 지금 전기 또는 이거를 뭐라고도 이제 앞으로 얘기할 거냐면요, 전류라고 얘기할 거예요. 전류의 방향이 지금 위쪽이죠. 위쪽이에요. 자, 그랬더니 여기 왼쪽 앞에 뒤에 오른쪽 왼쪽 앞에 뒤에 있던 이 나침반이 자꾸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내가 지금 패드로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2D라 가지고요, 조금 뭔가 설명하기 힘드니까 내가 이거를 위에서 내려본다고 생각을 할게.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풀 때도 있어서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방법이 조금 더 보기에 편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위에서 밑으로 내려다 봤을 때 지금 현재 여기 이렇게 도선이 있는 거야. 여기 도선이. 자, 그러면은 도선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전류의 방향이 뚫고 나오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방향을, 이런 표기를 뚫고 나온다라고 표현을 할게요. 뚫고 나옴. 자, 반대로 그러면은 뚫고 들어가는 방향도 있겠죠? 뚫고 들어가는, 이거는 X라고 표현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뚫고 나온다고 하면은, 자, 이 뚫고 나오면은 이 주변에 지금 내가 나침반을 막 이렇게 놨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봤더니만 나침반의 방향들이 각각 다, 이번에 여기는 위, 여기는 왼쪽, 아래, 오른쪽, 이런 식으로 생겨나더라. 조금 더 나침반을 더 빽빽하게 놔드리면은요, 여기, 여기, 여기 방향을 가리킨다. 자, 다시 나침반의 n극 방향이 무슨 방향이랑 같았다고? 자기장의 방향이었다고.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결국은 한번 쭉 이어보면은, 파란 선으로 쭉 이어보면은 이런 식의 반시계 방향이 생겨났네. 반시계 방향의 자기장이 생겨났네요. 그쵸?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실제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그 오른손 한번 봐볼래, 너희들? 오른손 지금 오른손을 딱 봤을 때 엄지 방향이 있죠. 오른손을 내가 쫙 펴보면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이걸로 대체하자. 그래. 자, 오른손을 봤을 때 이 엄지를요, 이제부터 전류의 방향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4개의 손가락이 이렇게 말아 감싸지는 방향을 생각을 해보면은 되거든. 자, 그러면
요 아까 그 그림처럼 봤던 것처럼 지금 얘는 뚫고 나오니까 뚫고 나오는 대로 한번 엄지의 방향을 한번 맞춰보고 그다음 네 개의 손가락이 어느 방향으로 감기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봐. 아마 반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거를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자기장의 방향을 고려를 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은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한번 또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반대 방향이라고 하면 이번엔 전류가 밑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똑같이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뚫고 들어가, 이번엔 뚫고 나와. 왜 이차 함수가 나오냐? 자, 이거는 그래, 뭐 이렇게 나와버렸으니까 김정일 대원수님께서 네, 이거 북한 물리 교과서예요. 그냥 이것저것 막 찾아보다 보니까 북한 물리 교과서도 내가 이제 좀 할 수 있어서 뭐가 됐든 저는 간첩이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저게 나와버렸네. 자, 다시 자, 뚫고 나온다, 뚫고 들어간다, 뭐예요? 위에서 내려가 봤을 때 이번엔 뚫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너희들이 해봐. 뚫고 들어가면은 이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진다 했어. 다시 전류에 의해서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진대. 자기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였어요? 방향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색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전류가 흘러가지고 지금 자기장이 만들어졌어. 그 자기장의 방향을 알고 싶어. 그래서 오른손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으로 했을 땐 얘네들은 시계 방향인지 반시계 방향으로 만들어지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지금은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 시계 방향처럼 생겨나는 그런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오케이? 이게 다야. 야, 근데 내가 그리기를 딱 요거 하나만 그렸지 실제로 조금 더 멀리 떨어진다 한들 얘네들이 안 그려질까? 얘네들도 똑같이 그려져요. 대신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자석 같은 경우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거 있죠. 얘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잡아당기는 힘이 세겠지.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점점 그 당기는 힘이 약해지고. 이것도 똑같아요. 얘네들이 점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의 세기가 달라져, 작아져, 정확히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은 얼추 됐다고 하면 이제 그 다음 세기를 조금 더 자세히 배워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부터 자기장의 세기를 B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B. 오케이? B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B는요, 내가 만약에 자기장의 세기를 키우고 싶어. 여기 이 가해주는 이 자기력을 좀 더 키우고 싶어. 그럼 제일 확실한 방법은 다시 전류값을 키우는 거예요. 전류값 첫 번째. 그래서 전류가 한 2배, 3배, 4배 될수록 자기장도 똑같이 2배, 3배, 4배로 증가하시겠죠. 두 번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이 이 전선에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의 자기장의 세기가 약해진다고 얘기를 했어. 다시,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를 내가 R이라고 하면은 R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장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멀어질수록 약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분모의 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그럼 선생님, 저희가 거리를 구해가지고 전류값을 구해가지고 정확한 자기장의 세기를 구해야 되나요? 이거는 아니야. 왜요? 여기 등호가 없잖아. 더군다나 실제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대학교 3학년이나 가서야 전자기하기라는 것을 배워가지고 그때부터 계산을 할 수 있지, 너희들 수준에선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뭐를 하냐면요, 제일 첫 번째는 방향을 먼저 보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해. 방향만 보면 일단은 반은 성공이야. 뭐의 방향? 자기장의 방향. 두 번째, 뭐 할 거냐면요, 세기를 구하기는 할 건데 일일이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할 거예요. 정확히 실제로 구해가지고 하는 거 별로 없어. 그냥 두 개의 자기장이 나와가지고 얘네들을 비교하라는 내용이 다거든. 해서 일단은 직선 도선이 형성하는 자기장, 이것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떻게 한다고? 오른손 엄지 기준으로 전류를 잡고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기는 그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었다. 또 그 도선에서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얘네들의 세기가 약해지더라. 해서 요식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얘기를 했던 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직선 도선으로 중심으로 하는 동심원이라고 하면은 동자가 무슨 동자예요? 같을 동자죠? 같을 동일하대요.
동일해. 뭐가? 중심이 동일한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중심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원을 그릴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쵸? 이게 왜요? 하면은 앞에서 봤던 것처럼, 자, 실제로 얘가 요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고요. 이 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고요. 이 멀리 이렇게도 존재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중심, 여기서 중심이 뭐야? 도선이죠. 도선을 중심으로 하는 원들이 막 생겨나는 그런 자기장이 형성이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 중요하니까 먼저 나와요. 엄지손가락이 오른손 엄지, 오른손. 제발 왼손 들고 선생님 안 돼요, 반대요,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무조건 오른손이야. 해서 나머지 네 손가락이 도선을 감싸주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세기는요, 첫 번째, 전류를 그냥 세게 하던가 아니면은 얘네들이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한다 해서 요런 이제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거 내가 문제가 어떤 걸로 나오냐 했더니 이런 식으로 두 개를 줘요. 너희들한테 두 개를 줘가지고 얘네들을 비교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자, 여기 뒤로 넘어가서 일단은 1번은 아직 여기 2번, 3번을 내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 못 풀 거고, 2번은 그래도 풀 수 있을 거예요. 2번 한번 쭈르륵 풀어보세요. 끊었다가 한번 풀어보시고, 자, 뭐 정지했다가 풀었겠지?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간색이 N극이에요. 빨간색이 N극이야. 이거를 바로 보기 힘드니까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볼게요. 자, 그러면은 지금 뚫고 나오는지 뚫고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근데 여기 있던 자기장, 여기 나침반이 살짝 좀 달라. 이쪽 사선 방향을 향해. 사선 방향을 향하게 되는데, 보통 우리가 배웠던 거는 완벽하게 똑바로 이쪽을 가리키거나 아니면 왼쪽을 가리키는 거나 둘 중에 하나였죠. 일단 어찌됐든 대충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 같으니까 그냥 오른쪽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맞춰서 내 손가락을 감싸주면은 엄지가 지금 뚫고 나오는 방향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충 그냥 기억이구나를 바로 고를 수 있을 것 같긴 해. 네. 근데 왜 그럼 얘가 살짝 휘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우리가 지구자기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4가 요렇게 잡혀 있다는 거는 애시당초 여기에 전류가 없다라고 하면은 원래는 N극이 여기 위의 방향을 가리켜야 돼. 근데 지금 이 전선이 기역 방향으로 지금 현재 전류가 흘러버리면은 뚫고 나와가지고 내 손가락 쭉 가보면은 여기 이번에는 오른쪽 방향도 있겠지. 그러면 위로도 가고 싶고요. 왜? 지구 자기장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합성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합성. 그래서 위에 방향 하나 있고 오른쪽으로도 가고 싶은 거 동시에 다 가고 싶으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약간 이런 식으로 사선의 그런 방향을 띠게 되겠죠. 그래서 이쪽 사선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런 것들도 잘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서 잠깐 끊었다가 3번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